지난주에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것을 두고 군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죠. 그런데 어제 해병대가 최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에 대한 주말 출타와 면회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증거도 가지고 있고요. 증거요? 어떤 증거요? 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저희한테 제보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 이거 금방 거짓말이 들통날 것인데, 군은 아주 고질적인 못된 나쁜 버릇이 있어요. 30초 뒤에 들통날 거짓말도 일단 하고 보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 맥락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증거라고 하는 게 네. 그 장병의 어떤 가족,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이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네. 그 통화 녹음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네.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자식들이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게 있죠. 아무튼 어제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고요. 네. 어제 해병대가 해명한 것은 말장난입니다. 휴가는 네. 오늘 신청해서 오늘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해병대가 오늘도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인원이 3명이 있다. 정상 시행됐다. 휴가가 이렇게 네. 표현했죠. 예. 그러니까 정상 시행됐다는 것은 그 전에 신청한 사람이 그날에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생존한 병사들의 안위가 너무 걱정되고 네.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최수근 상병이 떠내려가는 걸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예.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이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어서 좀 이렇게 면회라도 좀 안 되냐 예. 라고 했는데 얼굴이라도 좀 보자. 안 된다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가 그걸 거절한 이유는 이른바 입단속 차원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네, 지금 어제 나오는 보도들 그리고 내부에서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예요? 예를 들면 현장을 방문해서 복장을 해병대 옷이 보이도록 빨간 옷 강조하는 지시사항을 하거나 상의는 이걸 입고 하의는 이걸 입어라 했다라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사단장님 지시해가지고 이제 수트 안에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네. 이렇게 해병대 눈에 확 띄게 해라.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간부들이 포병부대 이렇게 통제하라. 특히 사단장님한테 포병부대가 경례를 안 했나 봐요. 네. 아니 그런데 가서 의전 받으실 거면 소위복구 현장을 나가지 마시던가. 그 구슬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그 사단장님 오셨다고 다 격려하고 이래야 됩니까? 사실 우리 정치인들도 수해 현장 나갈 때 되게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사진 찍기, 의전 받기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버젓이 지시사항으로 내리고 알겠습니다. 포병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막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네. 면회, 외출, 외박을 통제하는 이유가 입단속 차원이라고 지금 하셨길래 네. 좀 그럼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휴대전화를 쓰잖아요, 장병들도. 네. 그러면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입단속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입단속이라는 것은요. 예. 통신 수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뭐냐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자진해서 이 말을 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죠. 분위기를 그렇죠. 그렇게 몰아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암묵적 강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 점을 보겠습니까? 지금 그 가족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아마 이 지점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동료 장병들의 어떤 정신적 충격, 그래서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해병대가 뭐라고 밝혔냐면 19일부터 상담이 필요한 인원을 식별해서 포항병원 정신과 군의관, 의무 근무대장, 담당 간호사, 병영생활 상담관 등 5명이 1대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지금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권센터에서? 저희가 네. 최초에 인지했을 때에는요. 네. 병영생활 상담관을 단 한 차례 면담한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일체? 예, 그리고 다만 그런 말은 했죠. 그 해병대, 그러니까 포항 해병대 안에는 해군 병원이 있어요. 해군 포항병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희망하는 사람은 진료를 보내주겠다. 네. 요 말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병영생활 상담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전문가적인 임상 심리 전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1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심리 치료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항 해군병원에 가면 전연차 군의관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전연차 군의관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갓 전공이 있다고 오신 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해병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근무대장도 투입했다, 간호사도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간호사는 정신과 간호사여야 되고요. 이 또한 정신과 간호사로서의 연차가 좀 높은 분이셔야 되고요. 의무근무대장은 의정장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의료인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해병대가 자꾸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럴수록 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동료 장병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혹시 좀 그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심리 상태는 많이 좋지 않죠. 예. 예,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의 가장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는 가족의 품으로 청원 휴가를 빨리 보내서 네네. 적절한 민간병원에, 그러니까 이 그 생존자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히려 통제를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출이나 휴가를 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의 품에 안기고 또 가족들이 좀 더 어떤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소장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